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주제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can과 could를 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요새는 그걸 못하겠단 말이지, 이런 정도의 과거에는 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말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제가 가져오게 됐냐면, 어떤 분께서 제 강의 중에 could랑 would가 나오는 그런 강의를 보셨나 봐요. 보시고 그 강의에서 could를 can의 과거처럼 쓰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있어서, 그러면 can의 과거는 어떻게 써야 하지? 라고 강의를 쭉 찾아보았었는데 그거에 맞는 강의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could와 can을 모두 한 번에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선 can이랑 could가 어떨 때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우선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어필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can을 쓰곤 합니다. can을 쓸 때는 어떻게 썼어야 됐냐면, 주어를 하나 두고 그 바로 뒤에 can을 두고 그 뒤에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뭐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동작이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그 동작을 써주되 그 동작을 원래의 형태 그대로 써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es를 붙이거나 동사에 또는 ed를 붙이는 것 없이 원래 그대로의 형태를 취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I can drive a car 하면은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고, 또는 He can fix it 하면 걔는 그걸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때 자, he가 3인칭이고 하나인 단수입니다. 그렇다고 이 뒤에 es나 s를 붙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can 같은 조동사, can이나 will이나 should나 must나 might 같은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이 뒤에는 무조건 원래의 형태를 나오게 해줘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을 따라주려면 fix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셔야 된다는 걸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can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난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나타낼 때 be able to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주어에 알맞는 비동사만 잘 꺼내주시면 얘도 아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주어를 I로 두었기 때문에 I와 알맞는 am을 써서 I'm able to drive a car, I'm able to drive a car 하면 마찬가지로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하고 I can drive a car랑 아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있어요 할 때도 he와 알맞는 비동사인 is를 꺼내서 He is able to fix it 하셔도 he can fix it이랑 같은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can과 be able to는 똑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난 뭘 못해요, 할 수 없어요를 표현할 때 can을 쓰셨다면 can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can't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를 표현하고 싶다면 I cannot drive a car, I cannot drive a car 하고 not을 붙이던지, 아니면 can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can't를 써서 I can't drive a car, I can't drive a car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can't의 t는 거의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긍정일 때도 can이고 부정일 때도 t 사운드가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부정어가 붙어있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강조를 하거나 좀 길게 모음 같은 걸 끌어줘서 세게 발음을 해주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하지 못해요에 can't를 쓰고 싶을 때 발음은 캐의 에 발음을 좀 길게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can't drive, I can't drive 하고 can이 뭔가 되게 잘 들리는데 하면 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긍정일 경우에는 can을 강조해 주는 게 아니라 can 뒤에 있는 정말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동사를 강조해서 발음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can의 에 발음은 거의 약화돼서 거의 큰처럼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can drive a car. I can drive a car. 드라이브가 좀 더 액센트가 많이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can의 에 발음은 정말 큰 으처럼 들리는 그래서 I can drive a car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걔는 그거 못 고쳐요 할 때도 he cannot fix it 하시거나 he can't fix it. He can't fix it 이라고 얘기하면 걔는 그걸 고칠 수가 없어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 can을 또 부정하고 싶을 때 be able to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의 be able to 표현에 not만 붙여주시면 I'm not able to drive a car. I'm not able to drive a car. 또는 He's not able to fix it. He's not able to fix it 하면은 걔는 그걸 못 고쳐 하고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an의 과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can이 현재로 뭐뭐 할 수 있어면 과거로는 나 옛날에 뭐뭐 할 수 있었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걸 표현할 때 보통 이제 can의 과거 하면 could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실제로 could를 사전으로 쳐봐도 can의 과거형이라고 맨 윗줄에 나와 있을 정도로 can의 과거형이 could는 맞지만 자, 이렇게 어떤 문장 안에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 경우 자, 과거에 나는 뭐뭐 할 수 있었어를 표현할 때는 can의 과거로 could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be able to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운전할 수 있었어요를 표현하고 싶다면 I could drive가 아니라 I was able to drive a car. I was able to drive a car. I was able to drive a car. 만약에 그는 그것을 고칠 수 있었죠 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싶다면 He was able to fix it. He was able to fix it. He was able to fix it 하고 be able to의 비동사를 과거로 이렇게 바꾸어서 뭐뭐 할 수 있었어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왜 could를 사용할 수 없느냐는 제가 옛날에 이미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카드를 제가 위에다가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could를 can의 과거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어와 동사 인 문장이 두 가지가 대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시제가 과거일 때 뒤에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시제를 그대로 맞춰줘야 하는 경우에 can을 could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could를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있는 그런 단순한 문장에서 과거형으로 can을 표현해야지 라고 could를 써주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could를 그냥 그런 단순한 주어 동사가 한 개씩인 문장에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간 could는 추측 같은 의미를 표현할 때 쓸 수 약간의 추측을 더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could를 현재로 이런 식으로 써버려서 I could drive you home. I could drive you home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 지금 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뭐 너가 버스를 타고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차로 데려다 줄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능력에다가 추측,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정도의 추측을 표현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He can fix it 이라고 하면 걔 그거 고칠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고 상대방도 아, 걔가 그걸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He could fix it. He could fix it 이라고 could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걔가 지금 좀 바쁘긴 하지만 지금 그거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coul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능력 플러스 그걸 해줄 수도 있지 뭐 정도의 약간 추측과 능력이 모두 합쳐진 그런 느낌의 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뭐뭐 할 수 있었어요를 표현할 때는 could보다는 be able to를 활용하셔서 과거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으로 할 때는 이렇게 could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I couldn't drive a car 하면 나는 그걸 운전할 수 없었어요가 되고 He couldn't fix it
하면 걔는 그걸 고칠 수 없었어요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ld를 과거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 부정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긍정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할 때 과거를 be able to로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느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옛날에는 내가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내가 좀 못하겠는 거,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제일 처음에 가져왔냐면 swim 10 laps in 30 minutes. swim 10 laps in 30 minutes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를 할 때 이제 플레이를 붙여야 되느냐, 뭐 고를 붙여야 되느냐, do를 붙여야 되느냐, 그 강의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번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제 lap 1 랩을 스윙했다고 하는데 swim 10 laps in 30 minutes니까 거의 30분 안에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고요. 발음을 할 때는 swim 10 laps in 30 minutes. 그래서 10 lapses와 in을 거의 합쳐서 10 laps in 30 minutes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drive without GPS, drive without GPS가 있고요. drive without GPS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도 내가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이때 표현할 때 사용하도록 할 건데 우선 우리가 평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에서 이제 운전할 때 켜놓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말 상으로야 내비게이션이지만 영어로는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이제 그걸 GPS라고 부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그래서 약간 한국식 영어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 내비게이션이 영어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비게이션도 충분히 영어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내비게이션 하는 것, 즉 내비게이트 하는 것 자체가 길을 찾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내비게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능력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동물 중에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철새들이 뭔가 철을 이동해서 딴 지역으로 갈 때 뭔가 지도 같은 게 철새들은 없지만 잘 그 내비게이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따라가고 연어 같은 물고기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지도를 읽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본능적으로 탑재된 내비게이션 스킬이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가는 것이듯이 내비게이션은 이제 동물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내비게이션은 영어에선 GPS로 부른다는 거 이번 기회에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강이나 호수로 놀러 갈 때 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표면 위로 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튀겨서 가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물수제비 뭐 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skip a stone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연음이 되는 포인트는 skip의 P 사운드와 사운드를 합치는데 그게 피읍 같은 사운드로 나는 게 아니라 쌍비읍 같은 된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skip a stone, skip a stone처럼 발음이 되고 몇 번을 물수제비가 통통통 튀었는지 그걸 얘기할 때 뒤에 몇 번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어서 뭐 5 times, 10 times 넣어주면 물수제비를 몇 번을 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 세 개 또 표현 알아보면 sober up so fast, sober up so fast, sober up so fast가 있는데 sober up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신 후에도 빨리 술이 깨는 거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sober up을 쓸 거고 sober up은 뭔가 몽롱한 상태거나 술을 마셔서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 상태에서 원래 운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탁 돌아오는 거를 sober up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표현으로는 push-ups를 하고 sit-ups를 한다라고 표현을 써놨는데요. push-ups는 이제 팔굽혀펴기를 말하는 거고요. sit-ups는 이제 앉는 거를 얘기하니까 윗몸 일으키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do 30 push-ups, do 30 push-ups 또는 윗몸 일으키기일 때 do 30 sit-ups, do 30 sit-up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do 50 double jumps in a row 라고 되어 있는데 double jumps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double under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double under. 근데 전 double jumps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double jumps 이제 우리 줄넘기 할 때 쌩쌩이 있잖아요. 쌩쌩이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나는 쌩쌩이 옛날에 50번 연속으로 했다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연속으로는 in a row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do 50 double jumps in a row 해서 jumps 하고 in의 이를 발음을 합쳐줘서 jumps in a row jumps in a row 이렇게 연음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표현들을 기억하시면서 몇 개나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0분에 10바퀴를 수영을 했다는 어떻게 했었냐면 수영하는 거 swim, 10바퀴 10 laps, 30분에는 in 30 minutes 그래서 합치면 swim 10 laps in 30 minutes swim 10 laps in 30 minutes가 됐고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거 내비는 한국말 같은 영어라고 했으니까 drive without GPS drive without GPS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수제비는 돌을 이렇게 통통통 스킵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skip a stone 이라고 얘기했고 5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skip a stone 5 times skip a stone 5 times가 되었었습니다. 자, 나머지 3개 술이 빨리 깨는 거 뭔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걸 sober up 한다고 얘기했고 빨리 깨는 거니까 sober up so fast 라고 할 수 있었고요. 팔굽혀펴기 push-ups 윗몸 일으키기는 바로 sit-ups 라고 했기 때문에 30번씩 했다고 하면 do 30 push-ups 또는 do 30 sit-up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do 30 push-ups, do 30 sit-ups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쌩쌩이는 2번 뛰는 거잖아요. 2단 뛰기니까 double jumps 또는 double unde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double jumps라고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50개니까 do 50 double jumps in a row do 50 double jumps in a row 하시면 쌩쌩이를 50개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그렇게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이런 짝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문장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내가 30분에 10바퀴를 수영할 수 있었지만 하고 과거의 캔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때 제가 가로에 옛날엔이라고는 해놨지만 옛날에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뭐뭐 할 수 있었어 라는 과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라는 말을 또 번역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 까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뭐 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could를 쓰는 것이 아니라 be able to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I was able to 에다가 수영을 10바퀴를 했다라는 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I was able to swim 10 laps in 30 minutes. I was able to swim 10 laps in 30 minutes. I was able to swim 10 laps in 30 minutes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은 못해를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but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can't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I was able to swim 10 laps in 30 minutes, but I can't do it now. I was able to swim 10 laps in 30 minutes, but I can't do it now. 해서 지금은 할 수 없어 해서 can't를 활용을 한 문장을 뒤에 붙여봤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젊으면 할 수 있겠지만 하고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뭐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추측을 더하는 문장은 could로 표현을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 could do it 하면 할 수 있겠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조금만 젊다면이 되겠죠. 조금만 젊다면은 영어로 뭐뭐 한다면은 if를 쓰고 주어로는 내가 그런 것이므로 I를 쓰고 실제로 나는 지금 나이가 있는데 젊어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정해 볼 때 우리가 과거형을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법 편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자, 젊다는 이제 0이고요.
이 앞에 올 동사는 이제 비동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과거형을 쓸 때 우리가 원래는 I의 짝은 was이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뭔가 추측하거나 가정할 때는 was보다는 were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were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하면 아유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고 오늘은 이 부분을 맨 뒤에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를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 짝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술이 빨리 깰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과거에는 뭐뭐 할 수 있었어요 하면 be able to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I was able to 까지 해주시고 술이 빨리 깨는 거 sober up fast. 소주 한 병을 마신 후에도니까 after drinking a bottle of soju. After drinking a bottle of soju가 될 거고 그렇지만 이젠 못해? But I can't do it now. 모두 다 합해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I was able to sober up so fast 까지 하면 나는 술이 옛날에 빨리 깰 수 있었지. 뭐 한 후에? After drinking a bottle of soju, 소주 한 병을 마신 후에도 술이 빨리 깰 수 있었지. 그렇지만 but I can't do it now. 요새는 그거 못하겠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문장은 조금만 젊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조금만 젊으면 그게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의 추측을 뒤에다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옛날에는 물수제비 10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be able to로 표현을 했으니까 I was able to 까지 해놓고 물수제비 10개를 뜨는 거 skip a stone 10 times skip a stone 10 times고요. 이제는 할 수 없어? But I can't do it now. 모두 합하면 I was able to skip a stone 10 times But I can't do it now.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 못하겠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장 옛날에는 내비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was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어요가 됐죠. 내비 없이 운전하다 drive without GPS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하겠다 but I can't do it now 모두 합하면 I was able to drive a car without GPS but I can't do it now. I was able to drive without GPS, but I can't do it now.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내비 없이도 운전을 했지만 지금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뒤에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I could do it if I were younger. 젊으면 내가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런 느낌의 추측을 더 더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드리겠냐면 과거에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요새 조금 못하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만약에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아까 전에 했던 표현들을 바탕으로 요 문장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하시고 말을 여러 번 소리내서 하시면 더욱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